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 연속 1,000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안진영 기자님. 네, 최근 들어 국내 확진자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바로 어제도 1,014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틀 연속 1,000명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하. 사실 지난달 초순까지만 해도 100명을 왔다 갔다 했는데 한 달여 사이에 거의 10배 가까이 늘었다고 볼 수 있고요. 아하. 무엇보다 수도권의 확산세가 심각합니다. 서울 420명, 경기 284명 등 수도권에서만 784명 신규 확진자 발생이 됐고 무엇보다 사망자가 22명으로 하루 최다여서 더욱더 공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방역 당국이 바짝 긴장하는 이유가 있죠. 이 가운데서도.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아시는 것처럼 1,000명을 넘어서는 날짜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제도 1,000명이 넘어섰고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보통 800에 1,000명이 넘어가면 이제 3단계로 격상이 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일주일 평균 800에 1,000명. 그리고 더블링이라고 그래서 그 전 일주와 2배 이상 늘어나게 아하. 되면 이것도 이제 3단계로 격상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건데 네. 조건으로 보면 충족이 가능하다고. 뭐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수도권 지역이에요.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420명, 경기도 284명, 수도권의 전체 784명이 신규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요. 사망자도 22명으로 하루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 수도권 지역이라도 3단계로 격상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3단계 격상에 대해서 아마 심각하게 고민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400명 넘어선 그 기록도 17일 날에 423명으로 최대로 많고요. 400명 넘어서 3일 이상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서울 지역이라도 3단계 격상이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고민을 깊이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울 지역에 무엇보다도 서울 지역에 400명 넘게 역대 최다 확진자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이요. 지금 784명입니다. 방송 시청하신 분들 중에 아니 서울과 수도권만 중요하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인구 밀집 비율 면에서 지금 서울, 경기, 인천에 많은 인구가 모여있다는 점에서 지금 이곳에 확진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앞으로도 감염, 즉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방역 당국이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서울시가 3단계 격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상황인데 서울시 관계자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껏 무수한 고비가 있었지만 지금의 상황은 다릅니다. 그동안 거리 두기 단계를 상향하며 이겨왔지만 이번에는 더는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최후의 3단계밖에 선택지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주말 안에도 이런 결정이 날 수도 있다는 겁니까? 계속? 서울이 423명을 기록을 했고 예. 전국적으로 다시 1,000명을 이제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상황이 좀 더 지속이 된다면은 예. 뭐 더 망설일 수가 없는 거죠. 지금 현재 시나리오는 다 갖춰놨어요. 총리께서 판단해서 3단계로 가자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이제 재반의 조치들은 면밀하게 준비된 시나리오대로 진행을 할 텐데 언제 할 거냐라는 거는 그날 상황의 추이를 봐서 중대본의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3단계 요건에 충족했고 빨리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님, 우려가 점점 현실이 되는 것 같다. 정말 불안합니다. 지금 서울시는 3단계 격상에 대해서 준비를 다 갖춰놨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3단계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일주일 평균 확진자 수가 이제 800명에서 1,000명 사이로 왔다 갔다 이제 할 때 그때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건데 실제로 지난 일주일 동안은 평균 확진자 수가 이제 800명 이상을 기록을 해서 그 조건은 충족은 사실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방역 당국이 3단계를 올릴지 말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두 가지를 면밀하게 이제 살핀다라고 뭘까요? 합니다. 먼저 방역 통제망이 정말 상실될 정도의 수준이 이르렀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의료 체계 수용 능력이 붕괴되어 있느냐, 그 두 가지를 주요하게 이제 판단을 하는데 아직까지 방역 당국이 판단하기로는 어느 정도의 좀 여력을 가지고 있고 견뎌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3단계로 올리지 않은 상황인데 하지만 이 두 가지 조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충족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그 즉시 바로 3단계로 상향을 한다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지금 면밀하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요, 이미 오래전부터 꾸준하게 지금보다 더 격상된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고 늘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들이 걸린지도 모르는 그런 무증상 감염자들이 계속 그 유행을 지금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사람이 사람을 만나지 않아야만 이 유행을 꺾을 수가 있는데 지금 상태가 유지가 된다 그러면 상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에 만들어진 5단계는 1, 2차 유행에 준해서 만들어진 부분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치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좀 조정이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앞으로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국민들의 경각심을 가진 이동량 감소가 있어야만 이번 유행이 어느 정도 이제 통제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추정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최진봉 교수님 예. 그냥 3단계 정도가 아니라 3단계 알파 단계라는 얘기가 나온다면서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는 5개 단계밖에 없기 때문에 3단계가 최후입니다. 더 이상은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 정도로도 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전망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3단계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새로운 단계도 고민해봐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단계로 올린다고 해서 과연 그러면 지금의 이 확산세가 멈춰질 거냐 하는 부분에서 의문이 생기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하게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일부에서 일고 있는데 3단계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것은 지금 3단계에서는 네. 일반적으로 이제 식당이나 카페는 포장 배달이 허용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스키장이나 눈썰 매장 같은 경우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단계 플러스 알파가 되면 스키장, 눈썰 매장도 아예 못하게 막다. 아예 문을 예. 닫아야 된다는 이제 얘기잖아요. 계절적 요인이잖아요. 사실 아하. 스키장 같은 데는 겨울에만 주로 하고 겨울에 네. 이제 바이러스 확산이 더 훨씬 많아지는 그렇죠. 시기고 네. 이러다 보니까 계절적 요인을 갖고 있는 곳에 영업을 금지하게 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네. 현재는 3단계는 모임 금지가 10명 이상은 못 모이게 됐습니다. 3단계 플러스 알파라면 5명 이상은 못 모이게 하자 이렇게 지금 제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하.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각 부처가 업계하고 지자체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네. 실행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현재로서는. 네. 왜냐하면 지금 식당 같은 경우는 9시까지 영업을 합니다. 3단계도 보면요. 9시까지 영업을 하는데 대신 거리두기를 더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4제곱미터당 한 명만 4제곱미터 떨어져서 앉아야 되거든요. 근데 3단계 되면 8제곱미터예요. 그러니까 2배 이상 더 많이 떨어져서 앉아야 되는데 아예 식당을 실내에서는 식사를 못하도록 막게 하는 게 3 플러스 알파인데 아하. 이 부분까지 갈지는 이제 고민이 좀 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3단계도 격상을 안 했기 때문에 고민을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논의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3단계로 격상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2.5단계인데요. 그런데 3단계 격상에 앞서서 지금 방역당국이 2.5단계에서 취할 수 있는 보완 조치를 지금 마련했다는데 그 내용이 뭘까요? 양재민 변호사님. 네, 정부가 이 19일부터 28일까지 코로나 2차 감염 위험이 높은 곳을 집중적으로 조금 제한을 하는 조치를 내놨는데요. 홀덤펍을 집합 금지를 하고요. 그리고 규제의 사각지대인 이 무인 카페에 대해서도 그 일반 카페와 마찬가지로 매장 내 취식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파티룸이라든지 여러 숙박 그 시설에 대해서도 객실의 정원 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고 만약에 정원이 초과되는 인원이 들어갔다 하면 즉시 퇴실 조치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또 스키장에서 집단 감염이 조금 발생을 했는데 밤 9시 이후에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지자체에도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 업체 직역들을 지정을 해서 시간 이후에 운영을 중단하는 그 내용들을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의 상황인 수도권 2.5단계 그리고 비수도권의 2단계의 그 상황에서 뭔가 이 효과를 좀 극대화를 먼저 시켜보고 그다음에 3단계 상향을 할지를 좀 파악을 해보겠다라는 정부의 생각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그 보완책이 이루어지는 업장들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 보면 좀 생경한 단어가 나왔을 겁니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보실 때 홀덤펍이 있습니다. 이게 뭐지? 하실 거예요. 이 술을 곁들여 마시면서도 카드 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장입니다. 그러니까 술도 자유롭게 맥주 등 마시면서 가볍게 마시면서 카드 놀이를 할 수 있는 곳인데 최근에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태원의 홀덤펍 5군데에서 확진자가 나왔던 사태가 벌어진 바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홀덤펍도 앞으로 이 집합 금지를 조치를 하고 무인 카페에서 매장 내 취식 금지, 숙박업소도 정원 초과 시 퇴실 조치, 비수도권 스키장도 오후 9시 이후에 운영 중단하는 이런 강력한 조치를 더 추가하겠다는 건데 안진영 기자님, 강화든 보완이든요.
이 국민들이 지켜야지 효과가 있는 거잖아. 근데 지금 한쪽에서는 나 몰라라는 사람도 있다면서요, 지금. 네, 강원도 강릉의 상황인데요. 강릉은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진행 중이거든요. 그런데 오늘까지도 이제 숙박시설 보입이 아예 불가했지만 게스트하우스 상당에서 개하 파티, 게스트하우스 파티를 진행을 했다는 겁니다. 이 게스트하우스들이 파티장만 별도로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을 하는 이런 허가 형태가 다양해서 단속명을 피해왔다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내일부터는요 2단계로 하향이 됩니다. 그런데 연말로 가면서 이제 사람들이 해맞이 행사를 한다는 거죠. 지자체에서는 해맞이 행사를 모두 취소를 했어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새해 첫 일출을 보려는 관광객들 때문에 동해안 호텔 예약률은 이미 90%를 넘어섰고 유명 호텔, 리조트 등은 거의 만실입니다. 이 해맞이 명소인 동해안 6개 시군은요. 이와 관련해서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서 인파 간 거리 두기를 유도하는 방역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동해안 시군 관계자는 수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변을 포함한 지역 내 방역을 철저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는 인파를 다 억제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강릉시도요. 물론 강릉시의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이른바 이 가게 등을 운영하는 분 입장에서는요. 연말연시 이 해돋이나 이런 관광객이 중요한 고객들이겠죠. 하지만요. 강릉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수도권 일대 확진자가 지금 그리고 전국적으로 1000명 이틀 정도 넘었는데 내일부터 2단계로 하향한다? 이게 지금 상황에 맞을까요? 강릉시가 심사숙고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들으신 것처럼 강릉 일대, 이 동해안 일대 숙박업소 만실 사태가 지금 빚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정세균 총리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앞두고 호텔과 파티룸, 펜션 등에서 소규모 예약이 급증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대규모 모임과 행사는 줄었지만 오히려 젊은 층 중심의 소규모 모임이 늘면서 강원도나 제주도에 빈 방이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모습입니다. 이번 연말만큼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동료의 안전을 위해 각종 만남이나 모임을 모두 취소하시고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저렇게 방역 당국의 지금 총책임자인 총리가 각종 만남이나 모임 자제하고 취소해달라고 간곡하게 호소를 넘어 읍소를 하고 있는데 방역을 책임져야 할 지자체장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양승조 충남지사가 사적 모임에 참석을 해서 구설에 올랐습니다. 양 지사는 지난 13일 공주시에서 열린 국민 양대산맥 공주지회 발대식에 참석을 했는데요. 이 양대산맥이 뭔지 많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네. 양 지사의 지지자들 모임이고요. 양 지사는 이 모임의 명예회장을 맡고 있다고 하는데 당시 참석자들은 식사를 겸해서 술을 마셨고요. 그리고 양 지사와 함께 기념 촬영도 진행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바로 그 사진인데 네. 일부 참석자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양 지사 옆에서 사진을 찍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곳곳에 뭐 술병도 몇 개씩 보여요. 그렇게 뭐 지지자들 지지는 할 수 있어요. 지지한 걸 갖고 뭐라는 게 아닙니다. 시점입니다. 시점. 13일은요. 여러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심각성을 얘기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전국이 초긴장 상태에 있던 그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문재인 대통령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코로나가 국내에 유입된 이래 최대의 위기입니다. 비상한 상황인 만큼 특히 만남과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 주십시오. 일상적인 만남과 활동을 잠시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저렇게 호소까지 했는데 양승조 지사의 이 행동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양재민 변호사님.
그 모임이 있었던 13일이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가 굉장히 긴장한 날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코로나19 확진자가 1,030명이 나왔던 날이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역대 최다 확진자 수를 기록한 날이기도 했고, 그날 아까 영상을 보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 중대본의 회의를 주재하기도 했고, 네. 절체절명의 순간이기 때문에 비상 상황이다라고까지 이제 얘기를 했던 상황입니다. 저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저 회의를 주재한 4시간여 만에 저 오후 7시쯤에 양승조 충남지사가 저렇게 저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된 것이고요. 기념 인사말을 하고 저렇게 사진 촬영도 하고 저 모임에는 한 총 20명 정도 참석을 했다라고 합니다. 음식물도 같이 먹고 이제 음주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지사 양승조 지사가 참 아이러니하게도 충남 지역 방역을 책임지는 충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지지자가 지금 모임 안 하면 지지하는 분들이 다 어디 가요? 그 지지 세력 다 어디 갑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그렇게 호소를 한 지 4시간 만에 김은배 팀장님 이렇게 지지자들하고 모임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충남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라고 한다면 좀 조심했어야 되는데 본인의 이제 지지자 모임에 참석한 거는 본인의 위상은 어떻더라도 좀 잘못된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충남도청 관계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지지 모임에서 참석을 요구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들른 것인데 그 13일 이후에는 모든 모임을 중단하고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변명했는데 아무튼 13일 모임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제 어떤 사과 성명을 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게오죠. 13일 이후에는 지금 안 나가고 있다고 말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전날이 13일 날이었잖아요. 근데 13일 하루 전날에도 지지자 모임에 참석했다면서요, 최재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3일 날은 공주에서 모였잖아요. 12일 날은 천안에서 모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지자체장이잖아요. 지금 천안에 사진 나오는데 저 사진에는 아예 마스크도 쓰지 않았어요. 그러네요. 본인이 발언할 때. 물론 네. 앉아있는 사람은 마스크를 다 썼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장이라면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그렇게 본인은 중앙대책본부장, 그 지역의 본부장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모임 제발 하지 마세요. 제발 집에 좀 계셔 주세요. 가족 간의 모임도 좀 자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본인은 저렇게 지지자들 모임에 가서 노마스크를 하고 발언도 하시고 술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이렇게 되면 저 충남 도민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볼 때 뭐야 이거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솔선수범한 모습을 보이라고 지자체장을 하는 것이고 본인이 그렇게 말로만 할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될 텐데 저런 모습을 보이면 과연 이 지금 전체 어려움 가운데서도 의료진들 얼마나 고생하면서 지금 방역 대책하고 있습니까? 지금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모임 다 취소해서 송년 모임 지지자 모임 간다고 가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요 저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 겁니다. 네. 이건 깨끗하게 사과하고 뭐 이거 핑계 댈 게 아니라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랬습니다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런 해명도 저는 옳지 않은 해명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양승조 지사 개인의 판단도 잘못이지만요. 지사의 비서진 수행 그룹이 있을 거 아닙니까? 조언을 못 합니까? 지사님, 지금 시점은 좀 타이밍이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한마디 못 합니까? 그런데 지금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이 지지자들 앞에서 얘기하는 건 이건 혹시 방역 수칙을 어긴 건 아닙니까? 양재민 변호사님. 실제로 충남도가 지난 8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상향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까 이제 그 영상을 보면 마스크를 아예 쓰지 않고 인사말을 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남도 방역 관계자도 뭐 장소가 식당이라고 하더라도 음식물을 취식할 때 왜 뭐 인사말을 한다라든지 저럴 때는 당연히 이제 마스크를 써야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관련 보건소 관계자는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상황을 파악한 뒤에 만약에 위반 행위가 있다는 것이 포착이 되면 뭐 법대로 똑같이 뭐 정치인이든 뭐 지사든 누군가에 상관없이 법대로 똑같이 처분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모범을 보여야 할 분들은 저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와서 일반 회사 직장인분들은요. 회사에 지침이 내려옵니다. 점심 식사를 하러 갈 때도
3명까지만 가라. 4명은 절대 먹지 마라. 한 테이블에 3명만 앉아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3일 날 식사 때 지지자들 포함 20명 가까이 밥을 먹어요? 테이블에 나란히 앉아서? 그래놓고 국민들한테는 지켜라 지켜라? 이게 지금 이해가 됩니까? 납득이 갈까요?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는지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 수칙 어겨가면서 꼼수 영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이런 상황에서 무허가 유흥주점을 열고요. 게다가 성매매까지 알선한 일당이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단속을 피해 주택가로 파고들었는데요. 경찰은 이런 비밀 영업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그리고 구청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을 급습해 이들을 잡았습니다. 이들은 단골 손님들만 골라서 사전 예약을 받는 수법으로요. 무허가 유흥업소를 운영해 왔는데 이 변두리 노래방을 빌려서 특정 단골들만 상대로 해서 법망을 피해가려 했습니다. 이 업소 내 빈방을 이용해서 성매매까지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현장을 급습했는데요.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흥과 밀집 지역인 집중 단속이 진행됨에 따라서 이곳을 피해서 외곽 변두리 쪽에 이렇게 비밀리에 불법 영업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저희가 잠복 중에 그 룸에서 여러 개 룸에서 손님들이 그 술을 먹고 또 한 룸에서는 성매매까지 이루어지는 현장을 저희가 확인하고 그 단속하게 된 것입니다. 그 노래 연습장도 지금 마찬가지로 집합 금지 대상인데 이제 아무래도 노래 연습장이 유흥 주점보다는 주목을 덜 받는다는 아마 그런 생각에서 상호 그 공모하에 결탁해서 이런 행위가 일어난 걸로 판단됩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김우배 팀장님. 어떻게 엉뚱한 쪽으로 머리를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미꾸라지 수법인데요. 최근 구청에서 그 집합 명령 금지를 내렸기 때문에 아마 이제 유흥가를 단속을 하다 보니까 노래방을 빌려가지고 유흥업소처럼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단속을 했습니다. 네. 했는데 그 관계자 업주 플러스 업주하고 종업원들 그리고 손님까지 해서 13명을 입건을 했는데 네. 성매매 특별법이라든지 아니면은 감염법 예방법으로 입건했어요. 그래서 아마 처벌 받을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렇게 행동하게 되면은 이 감염병 때문에 방역의 구멍이 뚫리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하시면 안 되는 됐습니다. 아무튼 네. 경찰에서는 엄정히 수사해가지고 강력하게 처벌을 할 것입니다. 네. 자, 이런가 하면요. 한쪽에서는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조차도 영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의 피눈물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2.5단계가 되면서 자영업자들 중에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가슴 아프고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셔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2.5단계 되면서 헬스클럽 문 닫았습니다. 아하. 그다음에 실내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노래방도 영업 금지가 됐고요. 네. 이런 부분들 노래방은 또 비말이 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헬스클럽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그 방역 당국에서는 땀을 흘리고 격렬하게 운동을 하다 보면 그게 비말이 확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분들 주장은 이거예요. 아니 다른 데는 예를 들면 거리두기를 좀 더 멀리 한다거나 시간대를 좀 조절해서 밤 9시까지만 하고 그때부터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게 조절이 가능한데 왜 헬스클럽은 그런 기회마저 안 주냐에 놀랍니다. 아예 문 닫게 하느냐? 그렇죠. 아하. 예를 들면 뭐 요가 학원. 네. 요가 학원은 지금도 가능하거든요. 9시까지. 아하. 근데 뭐 실내에서 하는 운동은 똑같은데 물론 이제 격렬하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 장면은 뭐냐면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지금 시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이고. 헬스클럽 종사하시는 분들, 세상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삭발까지 하면서 우리 지금 다 죽어간다 도와달라고 지금 하고 아이고. 있는 건데 회원들은 지금 전부 환불하려고 또 하지 않겠어요? 헬스클럽 사용도 못하는데 1년 동안 환불해달라 이렇게 요청 들어오고 있고 이러다 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 부분을 이제 저분들이 요청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을 정해서 그럼 하게 해주든지 아니면 운동기구 중에 좀 격렬하지 않은 운동기구를 사용하게 해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사우나나 이런 데는 또 하는 데도 있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좀 더 촘촘하게 업종별로 어떻게 규정을 할지 하는 부분들을 좀 세워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분들한테는 생존이 달린 절박한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정말 우리의 목소리를 좀 들어달라고 마지막 정말 호소로 정말 마지막 눈물로 삭발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집합금지가 될 때마다 회원들이 환불하고 신규 등록이 전혀 없습니다. 언제 또 집합금지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신규 회원들이 지금 거의 없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올 한 해 동안 1억이 넘는 돈을 대출로서 지금 버티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정말 마지막 심정입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없고 지금 신용불량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차라리 머리카락만 잘려나가고 영업이 재개돼서 예전처럼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냥 막막해요. 지금 제 주변에는 뭐 군고구마 팔겠다고 해서 지금 장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택배를 한다고 해서 일당벌이 하시고 대리기사 해가지고 일당벌이 하시고 그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요. 나도 이거 뭘 해야 되나 싶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저분들이 오죽하면 이 한파가 몰아치는 겨울 날씨에 거리로 나와서 삭발식까지 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양재민 변호사님. 네, 그야말로 좀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라는 이제 의미로 읽히는데요. 헬스장 운영자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업한 지 한 달 만에 지금 영업 금지가 내려져서 그 이후부터 거의 영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회원 뭐 얼마 되지 않은 50명 중에서도 환불 요구가 빗발쳐서 사실상 손해가 굉장히 막심하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또 다른 운영자는 본인 역시도 두 아이의 아빠이고 가장인데 가장으로서 가정을 꾸려나가려면 정말 무엇이라도 해야 된다. 근데 정말 지금의 상황은 좀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신규 회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운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100% 환불을 요구한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면은 실제로 이 3분기부터 헬스장의 영업은 끝이 났다라고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그걸 겁니다. 무조건 무슨 편의를 봐달라는 게 아닐 거예요. 앞서 우리 최진봉 교수님 말씀처럼 다른 업종과의 최소 형평성은 유지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 같은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마스크를 벗는 업종에서는 영업을 지속할 수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는 업종인데도 불구하고 영업 정지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봅니다. 굉장히 많이 억울하고 답답한데 그분들도 자영업자니까 조금 이해는 해요. 그래도 그렇게라도 먹고 살아야지 생각은 하는데 속에서는 근데 왜 우리만이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죠. 저희가 뭐 특혜를 바라는 게 아니고요. 일반 관리 업종에서 우리도 똑같이 뭐 면적당 인원을 제한한다던가 실제로 지금 그러고 있고요. 아니면 시간을 제한해서 21시 이후에는 금지해라. 뭐 그런 거 다 따라줄 수 있는데 집합 금지라는 이 처사는 과한 것 같다는 생각을 자꾸 하죠. 물론 방역 당국에서도 100% 형평성이라는 걸 맞추기 어려울 거라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분들의 목소리를 단순히 특정 업종의 목소리라고 외면하지는 말아주시기를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우리나라에선 언제쯤 이런 후진국형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양재민 변호사님. 네, 한 영상을 보실 텐데요. 당시 사고가 있었던 현장 영상입니다. 이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는 고의로 본인이 사고 현장을 떠난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영상을 보시면 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영상을 보시면 파란 옷을 입고 빨간 옷을 입고 한 두 명의 여성이 서로 부축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렇게 긴 길을 걸어가다가 차량이 후진하면서 여성들이 넘어지게 되죠. 근데 후진을 하고 차가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계속 밀고 나오니까 빨간 옷을 입은 여성이 차를 밉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차량은 멈추지 않고 저 여성 위를 세상에. 그대로 덮치게 되고요. 뭔가 이 여성이 신호를 줬잖아요. 오지 말라고 툭툭 차를 치기도 했는데도 계속해서 후진을 한 겁니다. 급기야 이 자리를 떠나가게 되는데요. 조수석 또 이렇게 두드리면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조수석도 두드렸는데도 현장을 떠났습니다. 대체 저 황당한 사건이 언제 어디에서 벌어진 겁니까? 김은배 팀장님. 그렇습니다. 지난 12월 14일 오후 2시 15분경 그 용인시 기흥구에 한 도로인데요. 낮 2시라면 다 헌한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환한 시간이죠. 어허. 그 70대 노인이 장애가 있어서 60대 요양사가 노인분을 모시고 병원을 가는 중이에요. 보시다시피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인데 그 트럭을 운전한 운전기사분이 60대 운전기사인데 네. 후진을 했던 거예요. 아하. 후진하면서 그 두 분이
뒤에 후진 차량에 치여가지고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그 요양사가 일어나가지고 화물 조수석을 때린 거예요. 그만하라고. 사람 있고 하지 그런다고. 마라. 네. 아하. 그런데도 또 계속 후진을 하는 바람에 70대 쓰러진 노인을 또 밟았어요. 아이고. 그다음에 차를 세웠다가 앞으로 빼면서 나가는 걸 또 다시 또 세상에. 요양보호사가 두드린 거예요. 사람이 아하. 또 살려달라고. 네. 그런데 불구하고 저 트럭 운전사는 앞으로 쉽게 말하면 도망간 거고 본인 의사에 그냥 간 거죠. 네. 그렇게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진짜 백주예요. 오후 2시입니다. 다 주변을 분간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일단 저 여성분들의 지금 건강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걱정됩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바닥에 넘어져서 차에 깔린 70대 할머니는요. 갈비뼈, 턱뼈, 그리고 척추가 부러지고 아우, 복부 세상에. 출혈이 발생해 위중한 상황입니다.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요. 저 60대 요양보호사 역시 경상을 입었습니다. 어우, 세상에. 당시 현장에서요. 필사적으로 저 차량에게 멈출 것을 요청했던 요양보호사님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이렇게 길을 건너는데 느닷없이 후진을 해갖고 차가 오니까는 툭 치니까 내가 힘이 없으니까 두 사람이 다 넘어졌을 거 아니에요. 사람 살리라고 소리 질러가면서 차를 그랬더니 멈칫하더라고요. 여자분을 저기 이렇게 씌우려고 이렇게 했는데 차가 느닷없이 그냥 후진을 하면서 몸으로 넘어갔어요. 예. 사람 살리라고 소리 지르고 거기서 방문 뜨고 했는데 이 사람이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내가 거기서 차를 두들기고 막 뭐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모를 수도 없는 거고 그거는. 세상에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어떻게 저런 짓을 저지르고 현장에서 내뺄 수가 있습니까? 현장에서 도망갔는데요. 그 요양보호사가 이제 살려달라고 그러고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그 승용차를 타고 있던 다른 승용차 운전사가 쫓아가가지고 잡았습니다. 아하. 데리고 왔어요. 네. 데리고 와가지고 현장에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본인은 몰랐다고 했는데 그 차에는 같이 인근 그 공사 현장에 있던 3명이 타졌어요 또. 네. 4명이 탄 건데. 총 4명이 탔군요. 그렇죠. 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와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그 음전 수치가 운전면허 정지. 그렇다 한다면 0.03%에서 0.07% 사이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운전면허 정지가 나는데 네. 중요한 거는 사람을 상해했기 때문에 아마 가중처벌 받을 겁니다. 다른 동승자예요. 저 트럭에는 운전자 말고도 들으신 것처럼 동승자 3명이 더 타고 있으니까 총 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주 상태, 그러니까 납술을 했다는 거잖아요. 최진봉 교수님. 그러니까요. 대낮에 술 마시고 운전하는 것도 천인공노할 일이죠. 그것 자체가 잘못됐어요. 거기다 사람을 지금 다치게 했잖아요. 본인들은 모르고 떠났다고 하잖아요. 그 여성분 얘기, 우리 요양보호사 얘기 들으셨잖아요. 저 보세요. 소리를 질렀어요. 차 안에 있어도요. 소리 지르면 다 들립니다. 세상에, 무슨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네. 또 하나.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두들겼어요, 차를. 네. 그거 차 타보신 분 다 운전해 와보시면요. 누가 이렇게 차를 손으로 때리거나 이러면 느낌이 그 느낌 와요. 다 와요. 다 와요. 네.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는 들고. 그 동승자가 3명이나 있었잖아요. 4명이 있었잖아요. 네. 4명 중에 1명도 안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그 영상 보면요. 조수석 가까이 갔어요. 네. 그러니까 창문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상황이라니까요. 맞아요. 이거를 본인이 못 봤다고 고의로 다루는 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게 과연 저 보세요. 사진. 저 보세요. 지금 아이고, 네네. 옆에 그 유리창 옆에까지 가셨어요. 네. 저분이. 그런데 4명이나 타고 있던 사람 중에 1명도 못 봤다. 이게 과연 말이나 되는 얘기인지 네. 저는 정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요. 이해가 안 됩니다, 진짜. 정말 저 파렴치한 사람들을 쫓아가서 현장으로 다시 인계해온 진짜 지나가던 운전자분 정말로 저분이 아니었으면요. 저 검거하는데 오래 걸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피해 할머니 가족분들은 지금 얼마나 분통이 터질 겁니까?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환자실에 계세요. 지금 1차 조사는 그 상대방이 자기는 음주운전이고 도주는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뺑소니 아니라고 그렇게 발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 상황에서요. 일단은 경찰 조사 앞으로 처벌을 떠나서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잖아요. 진짜 손이 발휘되도록 진짜 싹싹 빌어야 됩니다. 지금 경찰 조사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 수준?
운전자까지 4명이 타고 있었던 걸로 제가 파악했어요. 생전에 한 거냐 아니냐 뭐 그 부분도 물론 뭐 진술하는 부분에 따라서 또 우리가 자료 확보한 거에 또 맞춰서 저희가 또 사실 확인을 하고 있죠. 반드시 명명백백하게 경찰 조사로 낱낱이 밝혀주시고요. 세상에 지금 이 부상을 심하게 당하신 70대 어르신 정말로 쾌차하시를 정말로 진심으로 뉴스파이터가 기원하고요. 그리고 옆에서 도와주시다가 또 변을 당하신 요양보호사님도 정말 쾌유를 뉴스파이터가 빌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진짜 분노가 치미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송구합니다만 좀 분위기를 바꿔볼게요. 정말 지금 분통 터지시죠? 그래서 조금 훈훈한 얘기들로 이어가 볼까 합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스타는요. 트로트의 황제, 가왕 나훈아 씨입니다. 나훈아 씨는 지난 추석 공연 때 테스형 열풍을 일으켰잖아요. 그랬었죠. 그런데 이 공연이 재방송이 안 됐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다시 보고 싶다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나훈아 씨 측에서 오는 21일 네. 이 공연을요 음반으로 출시를 합니다. 어허! CD와 USB 그리고 총 146장의 사진책으로 구성되는데요. 나훈아 씨 소속사는요. 갇히고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준 30곡의 나훈아 씨의 명곡과 그 멘트를 그날 그 감독 그대로 생생하게 담았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야, 저거 나오면 그냥 불티나게 팔릴 거 그냥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최재명 교수님. 그렇죠. 안 봐도 비디오죠. 효도 전쟁이라고까지 했어요. 그 당시에 사실은 이제 저 CD, USB가 나오게 되니까 저거가 그래도 위안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연말 공연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맞아요. 나훈아 씨가. 세 군데죠. 부산, 서울, 대구. 세 군데인데 지금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급속히 확산되다 맞아요. 보니까 결국 아유. 취소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효도 전쟁 하려고 준비하던 분들도 가슴이 답답하고 그랬죠. 이제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 저거 보고 싶어가지고 기다리고 있던 분들 얼마나 아쉬웠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CD, USB나 그 책으로 나온다고 하니 그나마 위안을 얻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짜로 물론 지금의 사태에도 많은 분들이 아유, 코로나19가 빨리 좀 없어졌으면 하셨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코로나19로 콘서트가 취소되다 보니까 아이고 이놈의 코로나 빨리 좀 없으면 좋겠다. 이유가 하나 더 는 셈이에요. 정말로 나훈아 씨의 명곡이 담길 것 같은데 그 노래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테스형 소크라테스형 사랑은 또 왜 이래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 너무 좋아 죽습니다 내가 사랑에 빠졌어요 자랑하고 싶다고요 안진용 기자님, 그러면 나훈아 씨의 어떤 지난번 추석 공연도 그렇고 이 공연은 보통 공연 기획사들이 다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면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만 부르고 그러신가요? 어떻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허. 나훈아 씨는 하나부터 열까지 본인이 챙기는 걸로 유명한데요. 1947년생 올해 나이 74. 게다가 무대에 선 지 5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음악에서만큼은요. 조금의 타협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요? 일단 공연이 준비가 딱 시작이 되면은 전 스태프들을 데리고 호텔을 통으로 빌려서 2박 3일 동안 거기서 아이디어 회의를 한다고 해요. 이게 짜여진 회의가 아니라 그 안에서 자유롭게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많은 아이디어를 뽑아내겠다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네네. 그리고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어떤 것까지 하냐면요. 디너쇼는 통상적으로 밥을 먹으면서 하잖아요. 무대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그날 내놓을 스테이크까지 직접 맛본다는 거죠. 대박 사건이네요. 이게 음식이 맛이 별로면은 아무리 공연이 좋아도 사람들이 실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엇 하나 나훈아 씨의 손이 거치지 않는 게 없는데 지난 추석 공연 준비할 때도요. 나훈아 씨의 현장 유행어가 있었대요. 3시간, 4시간 엄청나게 다 연습을 한 다음에 무대에 내려갈 때 나훈아 씨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나는 정작 무대 서면 이것보다 더 잘한다. 근데 이 자신감은 본인이 그만큼 열심히 그러네요. 충분히 준비를 했기 때문에 나오는 자신감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런 면에서는 나훈아 씨는 정말 완벽주의자면서도 거기에 노력까지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양재민 변호사님. 네, 나훈아 씨의 이제 사촌 동생이 얘기를 하기로 네. 나훈아 씨가 머리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잠시도 가만히 있는 법이 없고 뭔가 항상 작곡을 한다라든지 항상 작사를 한다라든지 뭔가를 이렇게 계속해서 하신다고 하고 평소에도 책도 워낙 많이 읽고 그리고 야. 유명한 해외 공연이라든지 뭐 이런 걸 다 이제 CD, DVD로 다 구해서 그걸 내내 계속 연구하고 보시고 그러면서 사실상 많이 아이디어를 얻고 영감을 얻어서 또 본인의 콘서트나 공연을 할 때 실제로 도입을 해서 새로운 시도를 해보기도 하고 뭔가 좀 노력이 담긴 그런 완벽한 무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네요. 책을 많이 읽는다는 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가사가 정말 인생사가 다 녹아져 있고 인생의 철학도 막 녹아져 있다는 생각도 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노력하는 천재 가황 나훈아 씨 정말로 김은배 팀장이 그래서 연예인들의 연예인 이런 타이틀을 붙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연예인들의 연예인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그 개그맨 김학래 씨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훈아 씨가 제가 멋진데 생긴 건 남자 같은데 샘선면이 있다는 거예요. 야하. 외국으로 아마 공연을 갔는데 당시에 이제 그 나훈아 씨가 네. 김학래 씨한테 쇼핑을 하라 그러면서 2,000불이니까 한 220만 원 되겠죠? 개런티에 더 준 거예요. 야. 그러니까 멋지신 분이죠. 네. 그리고 또 남의 얘기를 잘 안 듣는다는 송창식 씨도 하는 말이 뭐냐면 어허. 그 나훈아 씨가 연습벌레인데 나훈아 씨를 존경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그리고 어허. 연예인들 연예인이라면은 정미애 씨라든가 안선영 등 씨들이 말한 거고요. 네. 또 현지영 씨는 이런 말 했습니다. 아하. 나훈아 선생님 공연을 보니까 가슴이 울컥하더라. 그러겠죠. 하는 거 보니까 후배 가수들이 나훈아 씨를 얼마나 존경하는지 그 그러니까요. 뜨거운 마음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나훈아 씨가요, 진짜 코로나19에 지친 이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로 어떤 힐링하는 그런 공연을, 영상을 주셨다면 정말 이분은요, 야, 정말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했습니다. 자,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그리고 태권도 화이팅! 너무나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께서 응원해 주시고 또 사랑을 너무 듬뿍 주셔가지고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전국에 계신 많은 지도자분들께서 많이 힘들어하고 또 수련생들도 진짜 수련 과정에 있어서 너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다 같이 한번 힘을 내서 이번 좀 이 코로나 시기를 좀 이겨보자라는 의미에서 태권도 공익 광고를 촬영하고 왔습니다. 대한민국 국기 태권도! 우리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통해 건강한 몸과 마음을 만들어주세요. 강한 몸은 강한 마음으로 키워집니다. 와, 양재민 변호사님, 많은 공익 광고란 걸 들어봤습니다만 태권도 공익 광고 참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태권도 활성화를 위해서 이 재능 기부를 한 건데요. 저 태권도의 교육의 필요성과 그리고 코로나19로 지친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한 그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공익 이야, 광고라고 네. 합니다. 그래서 나태주 씨가 얘기를 하기로 본인이 정말 사랑하는 두 가지, 트로트와 태권도, 이걸 동시에 정말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사하다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세계 태권시 연맹에서도 이번 광고를 통해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워진 태권도장에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최진범 교수님, 사실 나태주 씨는 그냥 트로트만 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없던 장르 태권 트롯을 만들었잖아요. 자부심이 대단할 것 같습니다. 자부심이 대단해요. 이런 질문을 했대요. 나태주 씨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한답니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따라하면 나태주 씨처럼 태권 트롯을 할 수 있느냐? 나태주 씨의 대답이 방법 없다. 자기만큼 그렇게 하려면 21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부심이 대단하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네. 나태주 씨가 9살 때 태권도를 시작했고요. 그래요? 2018년도에 태권도 품새 세계 랭킹 1위예요. 그 정도로 엄청난, 그러니까 21년이라는 기간 동안 태권도를 했기 때문에 트롯과 태권도는 자신의 몸의 일부라고 할 정도로 11년 전부터 트로트와 태권도를 연합시켜서 태권 트롯이라고 하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기 때문에 이게 아주 오랫동안 해온 일이고 본인한테는 자부심이 느낄 정도로 그렇게 뭐랄까요, 본인의 어떤 능력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땐 자부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강하게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자부심은 근거 있는 자부심 같아요. 나 나태주를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절대 못 따라올 걸, 그런 외침 같기도 합니다. 무대에서의 실력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물구나무로 이제 워밍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아, 진짜?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죠. 오라버니 어깨에 기대어 볼래요. 와. 나태준다 인사드립니다. 10번 치고 안 넘어가면 100번 1000번도 찍을 수 있어. 진짜 볼 때마다 입이 쩍쩍 벌어지는데 아니 근데 실수 같은 건 전혀 없을까요, 안진영 기자님? 실수 좀 해야 인간적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나태주도 실수를 한다고 해요. 떨어졌네, 떨어졌어. 네, 지난 여름에 장마가 길었잖아요. 네. 무대 올라갔는데 바닥에 물이 흥건한 거죠. 아하. 본인도 생각이 들었대요. 아, 이거 넘어질 것 같은데, 미끄러질 것 같은데 아니라 다를까 이런 예측은 빗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불길한 얘기가 또 막잖아요, 또. 네, 그래서 넘어지면서 고관절 쪽을 살짝 아이고, 다치게 됐다고 세상에. 하는데, 그리고 기본적으로 태권도 이 공연 같은 경우는요, 맨발이잖아요. 네. 그래서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한여름에 인천에서 공연을 하는데 바닥이 너무 달궈졌던 아이고. 거죠. 오후 4시 공연을 앞두고 2시, 가장 뜨거울 때잖아요. 세상에. 거기서 한 리허설을 끝나고 보니까 이미 발바닥에 화상을 입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이 박수치고 응원해주면 아픈 줄 몰랐다고 하니까 천생 태권도 선수 그리고 트로트 가수가 맞습니다. 그러네요. 사실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텐데 재능 기부까지 했다고 하니까 더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원래 이 나태주 씨가요, 이 선행 천사라고 불리는 이분과 함께 많이 활동도 했답니다. 누굴지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톡 왜 씹어 읽은 것 아는데 씹어 답장도 못할 만큼 바빠 핸드폰 달고 살잖아 이제는 안 읽고 씹어 안 읽씹이 훨씬 더 나빠 내가 못한 톡방이냐 알림 꺼놓게 양지민 변호사님, 시청자분들이 아니 영탁 씨를 얘기하는 거야? 장민호 씨를 얘기하는 거야?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장민호 씨를 얘기를 하는 아하. 겁니다. 장민호 씨와 뭐 나태주 씨 두 사람 같은 봉사활동 단체에서 오래 활동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봉사를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 장민호 씨의 이 팬클럽도 이 취약계층에 피자 500판을 기부를 할 정도로 이야. 굉장히 좀 팬클럽이 스타를 따라가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장민호 씨가 또 이제 얼마 전에 자가격리를 했었는데 2주간의 자가격리를 마쳤다라면서 이제 굉장히 밝은 모습으로 또 본인의 SNS에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장민호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오랜 무명 생활을 거친 가수로 또 유명하잖아요. 아하. 근데 그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도 꾸준하게 10년 이상 소외아동을 후원해온 선행을 해왔다라고 하고요. 본인이 굉장히 좀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무명 생활을 오래되면은 굉장히 좀 지치고 남을 도울 생각을 하기 힘들 법도 한데 네. 이 장민호 씨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봉사를 해오는 스타 중에 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장민호 씨의 팬클럽이요, 이 민호특공대가 있습니다. 전국의 사회복지시설에 피자 500판을 또 돌렸대요. 정말 선한, 스타의 선한 영향력이 팬들에게도 미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